안녕하세요. 심판소송, 그 다음에 국제출원 간단히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허 매핑화 자료입니다. 96번이에요. 심판 절차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조문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요거 심판 절차에 힘을 좀 주고 나머지는 간단히 얘기만 하고 종강을 시키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절차. 그림 자료. 익숙할 때까지 그림 자료 5번 이상씩 똑같이 따라 그리셔야만 합니다. 해주셔야 돼. 그 있잖아. 이제부터 슬슬 특허상표가 들리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6월, 7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남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걱정이 오는데 그 걱정이 공부를 말리게 합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걱정을 줄이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외워져 있어야 돼. 외워져 있는 것은 다 외울 수가 없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이라도 외워져 있으면 걱정이 덜 하거든요. 이거 매핑화 자료만이라도 외워주세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림 96번인데요. 당사자기 절차를 메인으로 우리 공부했었죠. 심판 청구합니다. 요구되는 서면은 심판 청구서예요. 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심판 사건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거부심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거부심은 출원이기 때문에 뭐 거저 결정일 이런 쓸데없는 거 좀 몇 개 더 기재하거든. 이따가 잠깐 보고. 통실원은 그 내 특허권과 남의 특허권을 2개를 써야 돼요. 이용저축 관계이기 때문에 2개의 특허권이 문제가 됩니다. 특허권 같은 거 2개를 쓰고요. 권리법령의 심판은 청구 취지 확인 대상 발명을 쓰는데 여기다 다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별첨으로 갑니다.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도면. 도면은 필요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말고요. 정정은 청구 취지 여기다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정정 명수 도면 별도 첨부로 넣습니다. 이것도 도면이 없으면 안 내고요. 좀 보실까요? 140조입니다. 특허법 조문 노트입니다. 더웠어. 140조. 심판 청구하려는 자는 이것도 주체기관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일부러. 이게 주체라고 하지. 심판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갖고 사항을 적은 심판 청구서를 원장님에게 주셔야 된다. 여기 청장님 나오면 안 되고요. 그걸 수신처라고 합니다. 당사자 성명 주소, 고유번호 있으면 고유번호 쓰고 대리인 성명 주소, 고유번호 있으면 고유번호 쓰고요. 고유번호 또는 고객번호 똑같은 소리야. 고유번호 또는 고객번호 똑같은 소리고 심판사건 표시 여기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무무무 거는 건지 권하 거는 건지 그걸 써주는 걸 심판사건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씁니다. 3항 135조 1항이 적극적 권리범위의 심판, 2항이 소극적 권리범위의 심판. 권리범위의 심판 청구할 때에는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와 도면을 첨부하고요. 통실어, 통상시권 허락 심판의 경우에는 자기 특허와 타인의 특허 번호를 씁니다. 자기 특허와 타인의 특허 번호 써요. 특허 2개 써줘야 돼요. 특허 2개 쓰여주고 범위기간 대가를 씁니다. 범위기간 대가, 실시권 요구하는 범위기간 대가를 씁니다. 다음 특허 출원에 대한 거부심 같은 경우는 여기 거저 결정일 같은 걸 좀 더 써요. 출원일, 출원번호, 발매명칭, 거저 결정일 이런 걸 좀 더 씁니다. 출원일, 출원번호, 발매명칭, 거저 결정일 이걸 더 써요. 얘만 특허 출원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는 다 특허권에 대한 심판이거든. 특허 출원에 대한 심판은 출원일, 출원번호, 발매명칭, 거저 결정일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심판 청구서 이렇게 작성해서 원장님에게 제출합니다. 원장님 방식 들어가요. 반려하고 무효인데요. 이거 실무에서 잘 안 한다 그랬어. 건너뛰어. 시험은 절대 안 나와. 건너뛰어. 담당 심판부 지정합니다.
얘는 앞쪽으로 가야지. 아닌가? 뒤쪽으로 가야 되나? (143조이랑) 원장님께서는 심판 청구되면은 간단한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잘 안 해요. 건너뛰읍시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원장님 방식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 원장님 방식 간단히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십니다. 이건 3인 또는 5인을 지정하세요. 특별사건은 5인, 일반사건은 3인입니다. 심판관님에게 심판하게 하고요. 심판관님의 자격 있고 심판관님께서는 직무상 독립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담당 심판부가 지정이 되면 원장님도 잘려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장님이 모든 걸 총괄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심판사건에 대해서 합의체가 이제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심판관님을 지정하시고요. 심판원장님은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3인 또는 5인이요. 그 중에 한 분을 심판장님으로 지정합니다. 심판장님께서는 사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업무만이 아니고요. 방식적인 업무까지 다 해요.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다 독립적으로 다 해요. 방식부터 본안을. 그래서 원장님도 잘려버립니다. 이거 우리 처분의 주체로서 통합 강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심판관 합의체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합의는 과반수로 하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종결하고 심결하기 전에 여기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심리 종결하고 심결하기 전에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심리 종결하고 심결하기 전에 이 합의. 그거 기억나시나? 온라인 분들 요런 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아리까리하게 있었고 굉장히 강조 많이 됐던 거 그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뭐냐면 이 합의가 비싸신 심판관님들 중에 메인 업무야. 이 합의를 하지 않고 심판 절차 종결되면 2분의 1 수수료 돌려줘. 이거 수수료 반환 기억나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배웠었는데 되게 강조 많이 돼. 이 정도는 나야 된다고 시험 문제 맨날 나오니까. 그 합의야. 심판 청구서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담당 심판부 지정됐습니다. 심판장님 나왔고요. 심판장님께서 방식 다시 합니다.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과 심판 청구 각하 심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심판 청구서 뭐 써야 되는데 블랭크 아예 하나도 안 썼을 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익이라고 그래요. 심판 청구 적법 요건 심판 청구 이익이라고 하고 각하 심결 사유입니다. 법주문에 없어요.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 잡았습니다. 141조입니다. 이랑 심판장님께서는 처분의 주체입니다. 원장님 이제 나오시면 안 돼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명령하고요. 1호요. 심판 청구서가 뭘 위반한 경우가 아예 안 썼어요. 뭐 쓰라고 한 거 아까 했지? 그걸 안 썼어. 그 다음에 2호. 3조 6조 방식수수료. 3조 6조 방식수수료. 이거 뭐였어요? 똑같지? 3조 6조 방식수수료. 이항 심판장님께서는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뭘 위반했다는 게 요지변경이요. 요지변경이면 쌩 깐다 그랬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하는데 요지변경에서 쌩 까졌어. 쌩 까졌으면 다시 그냥 최초 심판 그 자체야.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서를 각하 결정합니다. 심판 청구서를 각하 결정해요. 이때는 심리 종결하고 합의하는 라인 안 거쳐요. 그냥 각하 결정하고 끝나버립니다.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 돼. 심사관님의 직권보정만이 아니라 심판관님의 직권보정도 도입됐습니다. 심판관님의 직권보정, 심사관님의 직권보정만이 아니라 심판관님의 직권보정도 있습니다.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하면 보정명령하지 않고 심판관님께서 직접 수정하고 다음 절차 넘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하면 보정명령하지 않고요. 심판관님께서 알아서 직권보정해서 수정해 주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정명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직권보정을 하면요. 심판장님께서 심판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청구인은 거부하고 싶으면은 7일, 저거 7일 외우세요. 청구인 측에서는 거부하고 싶으면 7일 이내 심판장님에게 의견서 내면 됩니다. 의견서 내면은 취하 간주되고요. 의견서를 안 냈어도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됐으면은 무효 간주됩니다. 의견서를 안 냈어도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 간주됩니다. 무효 간주돼요. 심판관님의 직권보정이었습니다. 이거 나올 거야. 다음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각하심결 사유입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답변조 출기해 주지 않고 심결로서 각하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내용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림 자료에 다 있었습니다. 요게 이거야. 그림 자료 96번의 가장 하단 부분인데요. 심판 청구하고 바로 각하심결해. 심결로서 끝날 때는 심리중결하고 합의하는 라인 무조건 거칩니다. 심판 청구하고 심리종각을 각하심결해. 그래서 본안을 안 가. 이게 정상이야. 방식은 본안 전에 하는 게 원래 방식의 의미예요. 이게 일반적인데 통합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 청구 이익사항 좀 복잡할 게 있어갖고 본안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이게 이거. 심판 청구하고 본안 들어가. 본안 들어간다는 게 답변자 주게 주는 거야. 피청구인에게. 본안 들어가고 잠깐만 미안하다. 본안 기껏 했는데 아니다. 이거 방식위반이어서 나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심리종결하고 각하심결할 수가 있어요. 방금 조문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삼지 마라. 답변서 제출 기회 주지 않고 바로 끝내버릴 수 있다. 본안 가지 않고 바로 끝내버릴 수 있다. 원래 방식은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 조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2로 끝내버릴 수 있다. 케이스 3 안 가고 그 소리였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심판 청구서 작성하고요. 제출을 하면 요게 있지만 요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담당 심판부 지정합니다. 그럼 심판장님 생기고요. 심판장님께서 다시 요거 말고 요걸로 요거하고 사유가 완전히 겹친다 그랬어. 요걸로 방식을 합니다.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과 심판 청구 각하 심결 여기까지 있어요. 심판 청구 각하 심결은 사유가 판례에서 있기 때문에 조문에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그림 96번 방식이었어요. 심판 청구서 제출하고 제출된 심판 청구서에 대해서 방식했던 겁니다. 방식은 2 스펙트럼만 해요. 1 스펙트럼, 2 스펙트럼. 1 스펙트럼, 2 스펙트럼 빨간색은 시험 문제 나오고 파란색에서 1 스펙트럼, 2 스펙트럼. 이건 못 쓸 거 아예 안 쓴 거. 이거는 심판 청구 이익. 됐지?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 본안 넘어갑니다. 답변서 제출 기회 주는 것부터 본안의 시작이야.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주면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주고 답변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답변서 제출 기회는 머스트고요. 이거 주지 않고 심결하면요. 특허법원 가서 심결 취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회 주고. 147조입니다. 심판장님께서는 누구누구 은은이가 처분해 주시고요. 원장님 잘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원장님 나오면 다 X인 거야. 심판장님께서는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 청구서 부본이 카피본입니다. 카피본은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서 답변서 줄기를 줍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다시 청구인에게 토스하고요. 왔다 갔다 핑퐁 싸움으로 계속 아무 때나 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심리종결 전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사망은 쓸데없는 겁니다. 심판장님께서는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가 우리 구술심리하면은 심판장님께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는 걸 신문이라고 해요. 물어보는 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회였고요. 이거 주고 나면 계속 그냥 당사자가 서면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심리종결 전까지. 이제 순서 없어. 한 명이 그냥 완투 스트레이트 그 후까지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핑퐁 하는데. 당사자가 서면 되고요. 한 번 정도 부릅니다. 구일심리는 정말 복잡한 사건 아니면 거의 한 번에 끝내고 있어요. 2번까지 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정도 합니다. 구일심리. 다음. 사이드 절차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 보정, 제적 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 보전 신청, 국선 대리인 신청, 구의심리 신청. 이거 살짝 보겠습니다. 먼저 심판 청구서 보정. 140조인데요. 이항 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 청구서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지 변경. 이거 엊그저께 상표에서 봤지? 요지 변경. 상표 보정 범위 요지 변경.
어떻게 해야 요지 변경이 아닌지는 판례에서 2개 외우라 그랬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보정할 때 어떻게 하면 요지 변경 아닌지 1, 2. 정정 명세서 보정할 때 어떻게 하면 요지 변경 아닌지 1, 2. 1, 2, 1, 2 2개 외우라 그랬어. 확인 대상 발명 보정과 정정 명세서 보정 1, 2, 1, 2. 1, 2, 1, 2.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막 바꿀 수 있어. 그냥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어. 첫 번째, 특허권자 기재 바로잡는 거. 공유면 무조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누락됐어요. 누락된 공유자 집어넣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청구인으로 집어넣을 때 동의받아야 돼요. 이게 상표에 쓸데없이 조문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대충 하라고 했었습니다. 청구인을 추가할 땐 동의받아야 되고요. 청구인은 막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1항이 적극이야. 소극 나오는 순간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막 바꿀 수 있다면 X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이라고 막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거 다르대. 피청구인이 막 내 거 아니래. 다르대. 그럼 맞추는 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맞추는 건 1, 2, 3 잡아주시고요. 1, 2, 3이 아니면 요지 변경 아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지 변경 아니다라는 건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보정과 정정 명세서 도면 보정, 그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판 청구서 보정이고요. 만약에 1, 2, 3이 아닌데 요지를 변경하면 쌩까입니다. 그 보정서가 제출돼도 여기는 뭐 보정각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쌩까요. 그냥 쌩까고 최초 심판 청구서로 최종 처분해버립니다. 그렇게 가요. 심판 청구서 보정이었습니다. 다음 제척 기피 신청. 이거 나올 때 됐어. 이거 너무 오래 안 나왔어. 사유 절차. 이거는 조문 말고 매핑하러 볼까요? 잠깐만, 이건 그림 자료고. 이거 말고 매핑화 자료에 매핑화. 공부 조금 더 하자. 너 술 마셔야겠다. 정신 차려. 빨리빨리 나와. 잘했어. 매핑화 101번입니다. 제척 기피 사유, 제척 사유. 저번에도 나왔어. 신분관계, 선입견 형성, 지적 이해관계. 신분관계, 선입견, 지적 이해관계. 지적 이해관계는 건 법률상 이해관계인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법률상 이해관계 말하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판례도 없어요. 법률상 이해관계, 신분관계, 선입견. 신분관계는 본인 또는 배우자, 빵촌, 가까운 친족, 가까운 초혼, 법정대리. 신분관계.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 그리고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 과거에 뭐 법정대리였던 사람, 이것도 다 포함입니다. 과거까지 포함이에요. 선입견 형성, 증인 감정해준 적, 그 다음에 변리사로서 대리해준 적, 그 전신관여. 심사관님으로서 내가 그거 특허 일정 줬는데 무효심판 들어왔어. 전신관여. 선입견 형성, 법률상 지적 이해관계. 기피는 사유가 없어요. 그냥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렇게 투 스펙트럼만 해놨습니다. 제척은 사유가 있고요. 외우세요. 기피는 사유가 없어요. 기타 잡다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제척은 여기 사유에 해당하면요. 그냥 무조건 빠지셔야 돼요. 안 빠지고 심결하면 특허원 가서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걸 당연히 빠진다. 기피는 아니에요. 기피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서요. 판단을 받아야지만 빠질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기피 신청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척 같은 경우요. 당연히 빠지셔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을 때 기분 나쁘면요. 직권으로 빨리 빼세요를 촉구, 신속히 촉구한다 라는 의미에서 제척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빨리 빠지세요. 왜 안 빠지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척 신청을 했을 때, 기피 신청을 했을 때 1, 2, 3 특이점 바로 외우는 거야.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절차는 서면 내야 되거든. 여기만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서면 없이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하는 거는 통합 강의 때 예시를 드렸지만 구술심리 하다가 갑자기 그냥 손 들고 선생님 나가세요. 막 이래버리는 거야. 구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사유는요. 이 구술로 나가세요. 했을 때 왜 나가는지는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왜 나가셔야 하는지는 3일 뒤까지 내도 됩니다. 사유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신청 들어오면 긴급한 경우 제외하고 바로 멈춰버립니다. 나가세요. 그래 나 갈게. 가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멈춰버려. 내 알아서 하면 내 사유 내놔. 그러면 이제 다른 심판관님들께서 나 진짜 나갈지 말지 판단해서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빠이빠이 잘 가. 집에 잘 서울로 잘 돌아가세요. 다음 여기 이 기피 신청은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질 것 같은 불리할 때 갑자기 기피 신청하면은 그건 악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피 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 해당 심판관이 뭐 절차 진행했으면 기피 신청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기피 신청. 제척은 그런 거 없고요. 제척 기피 사유와 절차였습니다. 요거는 매핑어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문 한번 보시면은 정리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그림 자료. 참가 신청입니다. 155조. (1항) 당사 참가, (2항) 보유 참가. 당사 참가, 보유 참가. 다만 저희 제약 분야는 선배님들이 보유 참가만 해갖고 당사 참가는 실제 사안은 없다 그랬어. 맨날 보유 참가만 하셔. 당사 참가는 139조 1항에 따라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무무무 권학. 무무무 권학 할 수 있는 자가 안 했어. 남의 거에 당사 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무무 권학 내가 심판할 수 있는데 내가 심판 안 하고요. 남의 거에 당사 참가할 수 있어요. 무무무 권학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심판 안 하고요. 남의 거 심판한 거에 당사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참가는 그 밖에 직접 이해관계 가진 사람, 그 밖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 당사 참가는 청구인 쪽 편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보조 참가는 청구인 쪽, 피청구인 쪽 아무 때나 편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당사 참가, 보조 참가 차이점은요, 거의 다 똑같은데요. 청구인이 심판 청구 취하에 이때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심판 청구 취하에 있을 때 보조 참가 그냥 가만히 쭈그려서 그냥 같이 끝나야 돼요. 심판 절차가 날아갑니다. 근데 당사 참가로 들어가면요, 심판 청구인이 심판 청구 취하에도요, 청구인만 나가버리고요, 당사 참가인이 그냥 계속 심판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절차 진행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 사유였고요. 절차요. 참가 신청서를 누구누구에게 수신처인데요. 원장님 잘려버립니다. 이거 심판사건 어느 정도 된 때이기 때문에 심판장님에게 제출합니다. 이 수신처요. 참가 신청 받으면은 기존 사람들 있죠. 기존의 당사 또는 참가인 분들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야, 이 사람 들어온다는데 어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 불가. 참가였습니다. 증거조사 증거보전 신청. 뭐 한번 보시고요. 국선 대리인 신청. 이거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경제적 약자가 국선 대리인을 신청을 하면은 국선 대리인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통합 강의에서 상표사건 제 것들 많이 예시를 들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일심리 신청. 구일심리 보통 한 번은 하는데요. 이거 저 실무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 있거든. 네,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 구일심리 신청하면은 이게 구술이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 번쯤은 합니다. 근데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구술심리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구술심리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뭐 그냥 간단히만 잡아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좋았어. 사회 절차였습니다. 심판 청구서 보정, 제척 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 보전 신청, 국선 대리인 신청, 구심리 신청. 이거 하나만 터치해드릴까? 증거 조사 신청은 심판장님께 하는 건데 증거 보전 신청은 미리 하는 거거든. 미리 하는 거여서 심판도 하기 전이야. 원장님께 하고요. 심판은 했는데 조금 미리게 있어. 그러면 심판장. 이 수신처만 좀 잡아두시오. 수신처. 그것만 좀 터치할게. 다른 건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터치할게. 수신처 하나만 터치하겠습니다. 157조 3항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요. 자,
자, 방금 말 레드선. 심판 청구 전에는 원장님에게 하고요. 계속 중에는 심판장님께 합니다. 이렇게. 이거 수신처만. 나머지는 신청 가지고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요것만. 이어서 직권입니다. 직권 진행, 이거 조문 안 볼게요. 보통 직권 진행은 구수심리할 때 의미가 있는데요. 구수심리 불렀더니 한 명만 왔어요. 그래도 이거 안 온 사람 갖다 버려버리고요. 한 명 얘기 들으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권 진행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협조한 당사자하고만 그냥 곧바로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민사소송 배우면 특이하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야. 직권심리, 이거 0.1초 만에 풀 거. 직권심리하거나 직권증거조사, 직권증거 보존을 하면은 무조건 의견 제출기에 머스트. 이거 안 주고 심결 나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특허 부분 취소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거 머스트. 그래서 머스트 3종 세트 나왔다. 답변 제출기에 부여 머스트, 직권심리 의견 제출기에 부여 머스트, 증거조사 증거보존 직권을 했을 때 의견 제출기에 부여 머스트. 이 머스트 3종 세트는 잡아두세요. 나머지 여기 구심리 신청했을 때도 구심리 머스트 해야 된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여기 머스트만. 그 머스트는 안 하고 넘어가면요. 특허법원 가서 취소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스트, 이걸 절차적 위법이라 그래. 심판원의 절차적 위법. 머스트 3종 세트만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조문이 좀 머스트 더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3개만 잡아주세요. 직권 병합 분리, 여러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건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조정위원회 해부 전문심리위원도 직권으로 합니다. 조정위원회 해부는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심판 가서 저 화해하고 와. 이런 경우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조정위원회 해부에서 화해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고요. 전문심리위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대학교 교수님 초빙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심판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 파트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 의견서도 심판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조문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심리였습니다. 당사자 선언이나 구술 내고요. 사이드 절차와 직권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싹 해갖고 됐어. 이제 너네들 서면 내지 마. 내가 이제 판단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심리 종결 통지하시고요. 심결하십니다. 단 심리 종결 통지가 됐어도 당사자가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면 심리 재개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핵심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더 아리까리할 때는 심리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 재개하면 다시 이 사이즈 다 할 수 있거든. 그 중에서 심판 청구서 보정 다시 할 수 있거든. 심판 청구서 보정한다는 게 주장과 증거를 또 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핵심 증거가 있으면은 심리 재개하고 또 받습니다. 만약에 심리 제기가 됐다면 다시 심리 종결합니다. 그럼 이제 또 끝이야. 끝이고 여기서 합의를 거쳐요. 최종 심결 나옵니다. 각하 인용 기각으로. 심결 나오면 심결문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불복할 수 있고요. 저 30일은 추가가 더 필요하다면 부가기간 지정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장이란 표현 안 쓰고 부가기간이란 표현 쓴다 그랬었어요. 실무적으로 한 21일 정도 더 주십니다. 부가기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특허원 불복할 수 있고 만약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일사부절이 나와요. 이건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판례 강의에서 일사부절과 중복심판금지 비교해드렸다. 그거 맨날 나옵니다. 맨날 특허건 상표건 어디서건 맨날 나와요. 다음 확정되고 나면 심판비용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옵니다. 저거 심결하거나 결정. 심결은 여기고요. 결정은 앞에. 방식 요겁니다. 결정 또는 심결로 끝나는 거거든. 결정 또는 심결로 끝날 때 청구인이 진행한 비용 있잖아. 대리인 비용하고 뭐 심판 진행한 비용. 그건 누구 부담으로 할지 정해줘요. 야, 청구인 돈 청구인이 알아서 해. 청구인 부담을 해. 아니야. 야, 비청구인 네가 부담시켜줘. 네가 돈 좀 내줘. 이거를 결정이나 심결로 끝낼 땐 누구 부담을 한다는 정해주고요. 정확한 부담 액수 있지. 200만 원을 부담할지 300만 원을 부담할지 그것은 여기요. 다 끝나고 나서 심판비용액 청구라는 사이즈 절차 또 밟아야지만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이거 자주 나와 시험 문제. 시험 문제도 정해져 있어요.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을 때 심판 비용액을 정해준다. X야.
심결 또는 결정할 땐 그거 안 나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심판 비용의 청구야 액수는 나오는 겁니다. 다음 취하는요. 확정되고 나서 취한다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까지 취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심판 절차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많았었죠. 부담 많으신 분은 요 그림, 아까 방식 그림과 여기 본안 그림 5번씩 똑같이 조문까지 안 가도 돼. 그냥 이 그림만이라도 5번씩 그려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절차였습니다. 상표는요. 상표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 상표 가기 전에 이거부터 가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당사자의 절차였던 거고 결정계 절차는 여기서 2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야야 너 매핑화 말고 그림 가야지. 잘못 눌렀어. 너가 나가. 그래 그림 넣어와. 요거요. 빨간색. 그림 97번입니다. 결정계에는 답변서 줄기라는 게 없어요. 답변서 줄 사람이 없어요. 피청구인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계는 참가 안 돼요. 정보 제공만 됩니다. 참가 안 돼요. 결정계가 거부심하고 정정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거부심하고 정정이요. 거부심 정정 있는데요. 거기는 참가 안 돼요. 정보 제공만 가능합니다. 바로 끝나버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짬뽕계. 특허 취소 신청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따로 왔어요. 특허 취소 신청은 요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하죠. 완전히.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상표 잠깐 보실게요. 상표 요거하고 똑같은데요. 상표는 어려운 사건이 아니야. 특허는 기술적으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상표는 그런 거는 없어. 거기서 나온 차이점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이거 뭐 뜨지가 않는데 첫 번째, 저 대학교 교수님 모실 필요가 없어요. 상표는 필요 없어요. 전문심리위원 교수님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상표 매핑화 자료 81번입니다. 여기 초록색 하나. 대학교 교수님 모실 필요 없어요. 전문시험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기술적 고도의 내용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쑥 해볼까?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 써요. 청구인, 피청구인 쓰고요. 대리인 씁니다. 없음 말고요. 국선대리 신청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액션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심판사건 표시 씁니다. 어떤 상표권에 대해서 무슨 심판하는지 써주고 청구 취지, 청구유 써줍니다.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원장님께서 방식하는데 원장님 방식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원장님께서 이거 받으시면 간단한 방식을 한 다음에 담당 심판부를 지정을 하십니다. 그럼 심판장님께서 방식 들어가고요.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과 심판청구 각하 심결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방식이 끝나면 본안 들어갑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면서 답변 제출기에 머스트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들어가요. 심리는 당사자가 서면 계속 내고요. 구술 한 번 정도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보통은 한 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쌀 절차 있어요. 심판청구서 보정, 제척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보전 신청, 국선대리인 신청, 구심리 신청. 아까 특허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상표에서도 결정계 사건은 참가 안 되고요. 이거 답변서 줄 사람이 없어요. 답변서 줄게 없습니다. 특허하고 똑같아요. 결정계는 그거 없어요. 다음 직권 똑같아요. 직권 진행, 구수심리에서 한 명이 안 나와도 그냥 나온 사람하고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직권 심리할 수 있으면 직권 증거조사 증거보전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기를 줘야 됩니다. 병합이나 분리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조정위원으로 넘겨버릴 수 있고 참고인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교수님을 모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상표는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필요한 사건이 없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뭔 소린지 알겠다면 심리 종결을 하는데요. 심리 종결을 하고 나서도 핵심적인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개했으면 다시 심리 종결해서요. 합의 거쳐서 심결합니다. 각하 인용 기각이 나오고 심결 받으면 30일 이내 특허 부분 불복할 수 있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부과기간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확정이 되면 일사부재이 나오고요. 일사부재 중복 심판은 특허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외울 필요 없어요.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심판 비용액 청구할 수 있고요.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허에는 당사자의 결정계 말고 짬뽕인 특허 취소가 있는데 상표에는 짬뽕인 특허 취소 없어요. 짬뽕 없어요. 그냥 딱 당사자의 결정계밖에 없습니다. 절차 한번 쓱 봤습니다. 이거 통합 강의할 땐 굉장히 부담되셨었죠? 지금은 좀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는 조언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그림자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요거 합시다. 그림 99번 하겠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이요. 이 친구는 조언 보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통합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핑어와 그림자를 먼저 숙지하시고 조언 보셔야 돼요. 조언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익숙해진 다음에 가세요. 본 강의에서는 조언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차피 무효심판하고 차이점 그밖에 안 나와요. 무효심판하고 대비밖에 안 나옵니다. 특허 등록이 되기 전에는 정보 제공하면 되고요. 특허 등록이 되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게 취소 신청이에요. 비슷하다는 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 전에는 정보 제공, 등록 후에는 취소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취소 신청은 기간이 있어요. 등록 공고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공고로부터 6개월 지났으면 무효 심판으로 가야 돼. 취소 신청 못 하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쓰고 대리인 쓰고 특허 표시한 다음에 신청 이유 써요. 이거 쓸데없이 심판 청구서하고 작성하는 게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취소 신청을 하면요. 원장님이 받습니다. 원장님이 방식하는데 방식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서류 발려고 절차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담당 심판부한테 지정해서 넘깁니다. 심판장님이 방식합니다. 신청서 각하결정과 신청 각하결정이 있어요. 이거 신청서에 뭐 쓸 거 안 쓴 거고요. 이건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방식이 끝나면요. 신청서만 보내줘요. 답변서 제출기 안 줍니다. 특허권자 너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볼 거니까 가만히 있어. 여기 다르죠? 지금 이거 빨간 글씨 쳐놓은 것들이 무효심판하고 좀 다르다는 것들 빨간 글씨 쳐놓은 거야. 답변 제출기에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서면을 내고요. 구심 요구는 안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구심이 안 해요. 사유차 있습니다. 신청서 보정, 지적기피 신청, 참가 신청, 근거조사 증거 보정 신청이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신청인 쪽은 안 돼요. 온리 특허권자 측 보유 참가만 가능합니다. 특허권자 측 보유 참가가 전용이나 통상이나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전용이나 통상이나 이런 애들. 다음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 신청서 보정인데요. 신청서 보정 중에 신청 이유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신청 이유. 근데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요. 무효심판에서는 청구 이유를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적시 제출주의 고려해서 아무 때나 낼 수 있는데요. 취소 신청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관 취소 신청은 이거 취소 신청 기간 내만 할 수 있어요.
등록 공고부터 6개월까지. 그런데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이 남았어도 특허권자가 요청하면 바로 취소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취소일 통지 나왔으면 그 후에 못 해요. 등록 공고일 6개월 또는 취소일 통지 중 빠른 날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취소 신청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등록 공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신청 빠른 날까지. 그 다음엔 추가 못 합니다. 직권이요. 직권 진행, 직권 심리, 직권 증거 조사 있고요. 이거 내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당연히 직권 심리와 직권 증거 조사하면은 의견 제출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의견 제출 기회가 전부 다 취소의 통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합 분리가 있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 신청 들어온 사람이 여러 명이면 웬만하면 병합합니다. 그래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런 거는 없어요. 조정위원회 회부하거나 적시제출중이나 대학교 교수님 모시는 것들은 이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려고요. 이런 제도들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심리해서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볼게. 당사자 서면 된다면서. 서면은 이거 취소 이후 계속 신청 이후 계속 추가하는 거 그거 참고해서 가만히 있어. 이거 싹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싹 해서 야 안 되겠다. 취소의 통지 나가. 그러면 이제 이때 특허권자가 의견 써내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다 기각결정으로 특허권자 가만히 이겨요. 그렇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심판원에서 취소율 통지 나갑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으로 끝납니다. 그 심결로 끝낼 때만 심리종결하고 합의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 결정으로 끝낼 땐 그런 거 없습니다. 결정은 각하 취소 기각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거 이익이 없다. 각하 결정과 서각한지 신청각한지 잘 구분하세요. 한 글자 차이야. 서류각한지 절차각한지. 이 절차각하고요. 기각. 이거 불복 불가해요. 서각하와 취소 결정만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은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권에 갈 수 있고요. 기간이 더 필요하던 부가기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하지 않은 확정되고요. 일사부절이 없어요. 일사부절은 심결에만 있거든요. 결정에는 일사부절이 없어요. 일사부절은 본안 심결에만 있습니다. 본안 심결에만. 인용 심결, 기각 심결, 본안 심결에만 있습니다. 결정에는 싸그리 다 없어요. 일사부절이 없습니다. 다음 이거요. 취하요. 아까 심판 같은 경우는 확정 전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취소 신청은 심판관님 첫 판단 이후에 못 해요. 첫 판단이 특허권자한테 좋은 거는 기각 결정이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이겼어. 기각 결정. 아니면 특허권자한테 안 좋은 건 취소유 통지요.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취소유 통지 또는 기각 결정 중 빠른 날까지만 취할 수가 있어요. 심판관님께서 취소유를 통지하거나 기각 결정으로 뭔가를 했으면은 취한 못하게 맞습니다. 심판관님 판단이 농락되지 않게 못해요. 여기까지. 이거 절차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 통합 강의 때는 무효 심판하고 비구한 표도 드렸을 거예요. 요 매핑화 자료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거 외우시면 시험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졌으면 조문 한번 봐주세요. 조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은 좀 마지막에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문 안 보셔도 이렇게만 해도 시험 문제는 다 풀 수는 있어요. 취소 신청이었습니다. 상표는 취소 신청 제도 없고요. 됐어. 그 다음에는 몇 개만 터치하고 심판 절차 끝내겠습니다. 매핑화 자료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절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했어요. 당사자계 절차, 결정계 절차, 그리고 상표법에는 없는데요. 취소 신청 절차. 절차 돌아가는 거 정리한 겁니다. 절차 돌아가는 거. 다음은 각각의 심판의 특징 좀 볼게요. 거불심은 안 볼게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취소 신청 무효 심판 대비. 이것만 외우시면 문제는 사실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외워주시고요. 야, 이거 가자,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정정 가겠습니다. 조문은 보지 않고 매핑화 자료만 보겠습니다. 정정 갈게요. 정정은 쟁점이 좀 여러 개 있었어. 첫 번째 요건. 감잘명. 그 다음에 감잘명 구분하기. 감명은 특허명도, 잘은 최명도 범위. 감잘은 무효서에 없어야 되고요. 감잘명 구분하기. 그리고 실질적 확장 변경 금지. 이거 판례까지 다 정리했다.
다음에 정정심판은 이게 전부 다 정정요건인데 정정청구에서는요. 특허 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 특허 취소 신청 신청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이 맨 마지막 거 무효서에 있는 정정요건을 보질 않습니다. 걔네들은 이 세 개만 정정요건을 봐요. 그게 정정심판과 정정청구에서 정정요건의 차이. 다음 소고표 있습니다. 정정이 확정되면 소고표 있어요. 소고표 있는 심판들은 특허권 장렬량에서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정정무무무무. 정정무무무무는 소급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 소멸 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정정심판 청구 시기 제한. 이건 뭐 진짜 중요한 거지. 1차, 2차나. 케이스 1, 2, 3, 케이스 1 특허 무효만 제기됐을 때, 케이스 2 특허 취소만 제기됐을 때, 3는 특허 무효와 특허 취소가 짬뽕으로 다 제기됐을 때. 특허 무효만 제기됐을 때는요, 무효되기 전에 정정심판할 수 있고요, 무효 제기되면 정정심판 못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정 청구만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특허법원 대법원 가면 정정심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판례 기억나세요? 정정심판 할 수는 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정정이 확정되면 대법원에서 무시해요. 심판은 할 수 있는데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무시합니다. 다 있다 판례에서. 취소가 제기되면요, 취소되기 전에만 할 수 있지 취소되고 나서 쭉 못해요. 쭉 못해요. 다 못해요. 케이스 3는 하나의 특허권에 갑은 무효 들어오고 을은 특허 취소 들어왔을 때 병의 특허권에 대해서 얘네들 들어오기 전에 정정심판할 수 있고요. 얘네들 들어오면 못하다가 무효심판이 특허법원, 이거 취소 신청 아니야. 무효심판이요. 이거. 무효심판이 특허법원 갔을 때 변론 종결 전까지, 무효심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짬뽕 되면은 요렇게. 짬뽕 되면 요렇게. 정정심판 청구 시기 제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무효는 별도로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정정무효는 특허무효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정청구와 정정심판 이거 비교한 거. 얘는 이거 일단 0.1초 만에 외워야 돼. 정정기간, 정정보정기간, 정정취하기간. 이거 0.1초. 일단 첫 번째. 정정기간, 정정보정기간, 정정취하기간. 정정청구 라인, 정정심판 라인. 먼저 심판 라인 기간은 방금 했어요. 케이스 1, 2, 3하고 특허권 소멸 후에도 할 수 있다. 소급 소멸이 이상 방금 했습니다. 정정청구는 특허 취소는 취소를 통지했다 의견 제출기간, 특허 무효는 답변 제출기간, 직권 심리했다 의견 제출기간,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했을 때 심판자께 지정해 주시기간. 정정 무효는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똑같습니다. 다음 보정기간. 심판 같은 경우는 심리 종결 전까지 적시 제출주의 고려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종결 전까지. 정정 청구 같은 경우는요, 정정 청구 기간 플러스 정정 불인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만. 마지막 취하는 확정 전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정정 청구 기간 플러스 1개월 플러스 정정 불인정 예고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밑으로 갈수록 기간 조금씩 더 준다. 이 라인들.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준다. 이 라인들. 여기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정이었습니다. 예, 다시 보실게요. 요건이요. 소급표 효과요. 정정 청구 시기 제한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시기 제한이긴 한데요. 정정 청구와 정정 심판 대비해서 가능 기간, 보정 기간, 취하 기간이요. 좋았어. 아주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효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허 심판은 이 정도. 상표 가실게요. 조금만 보고 잠깐 끊었다 가야겠는데. 상표 몇 개 보고 쉬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상표는 여기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한두 개만 보고 쉬었다 갑시다. 첫 번째, 취소 심판이요.
이거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통합 강의 종강하면서 이거 100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100만%. 얘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사유입니다. 1호, 2호를 부정사용이라고 해요. 1호는 상표권자가 부정사용한 거고 2호는 사용권자가 부정사용한 겁니다. 1호, 2호 차이점은요. 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해야 돼요. 2호는 고의는 요건이 없고요. 1호는 동일범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사범위여야 됩니다. 2호는 동일범위도 문제될 수가 있어요. 동일범위라 할지라도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뭔가 사기치는 그런 오인운동이 발생하면 부정사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동일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긴 동일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품질 오인했다. 수요자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상표적인 관념을 붙였는지 상품의 품질과 다른. 그 다음에 이거 주쟁점은 이거지. 이제 사기쳤는지 남의 제품하고 사기쳤는지 혼동초래 남의 제품하고 사기쳤는지. 근데 2호 같은 경우는요.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했으면 상표권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권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 취소 심판은 120조에 있어요. 특허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특허에는 실시권 취소 심판 이런 거 없어요. 1호, 2호였습니다. 거의 100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3호,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실무에서는 1, 2호는 거의 잘 못 봤어요. 3호가 아주 많이 합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입니다. 상표의 전용이 통상이 어느 누구도 정당 이유 없이 상표를 상품에 대해 이거 동일 범위여야 돼요. 유사 범위면은 사용 안 한 거야. 똑같은 거 써야 돼요. 심판 청구일 전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이 됩니다. 이전 규정 위반. 이거 내가 아까 외우라 그랬지? 업무 표정권 업무와 함께만 양도 가능하고요. 314조 자기 라인들 업무와 함께만 양도 가능하고요. 단체 표장, 증명 표장은 청장님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단체 표장, 증명 표장은 청장님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법인 합병하면서 청장님 허가, 업무와 함께 하면서 청장님 허가, 단체 표장, 증명 표장은 청장님 허가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했어? 출원 단계에서 안 했어? 거절 이유. 출원 단계에서 안 했는데 심사 미스로 상표권 나왔어? 무효사유. 상표권 받고 나중에 안 했어? 취소사유. 이렇게. 이 이전 규정 위반은 거절 이후 무효사유, 취소사유 다 들어가 있는데요. 등록 전부터 문제가 됐으면 거절 이후 무효사유고요. 등록 후에 문제가 됐으면 취소사유고요. 나눈 이유는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장래후거든요. 문제가 된 시점부터 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전 규정 위반. 다음. 유사상표 공존해갖고 수요자들한테 사기가 초래되고 있어요. 품질오인 혼동초래. 아까 비슷한 거지? 부정사용하고. 품질오인 혼동초래. 유사상표가 공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유사상표 이전했어요. 상표 공존 동의제도였어요. 유사상표 이전했어요. 상표 공존 동의제도였어요. 상표권 2조로 유사상표가 공존됐습니다. 참고로 유사상품이 공존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상품별로 나눠갖고 남 줄 때에는 유사상품 무조건 같이 줘야 되고요. 그거 같이 안 주면은 이 상황이 아니야. 유사상표가 공존됐을 때, 유사상표가 공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표 공존 종이대조. 유사상표가 있는데요. 야, 그냥 상표권 줘. 선출원이니, 야, 줘, 그냥. 야, 그냥 줘. 3사조이랑 7호하고 35조 똑같은 거죠. 선출원주의. 선출원이, 야, 그냥 줘. 동의하면은 유사상표가 둘 다 상표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경쟁 목적으로 수요자한테 사기칠 목적으로 혼동을 초래하면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부정경쟁 행위와 단체 표장, 증명 표장 특유의 취소사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위까지 취소사유였습니다. 청구인 적격 단순한기입니다. 4566호. 4566호는 온리 이해관계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45 이전 규정 위반. 이전 규정 위반은 주인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이전 규정 위반. 45 이전 규정 위반. 주인들만 할 수 있어요. 6호.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 행위.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단순한기입니다.
1호, 2호 부정사용, 5호, 5회 공종 관련 이렇게 다 합해서 수요자 사기치는 상황. 상표 헷갈려갖고 사기당해갖고 저거 사려고 한 건 남의 거 산 상황. 그 상황. 그 다음에 7, 8, 9, 5는 알아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120조는 부정사용. 요거 2호짜리 부정사용. 그래서 분홍색, 초록색이 이거 사기친 거. 7, 8, 9, 5가 기타 잡다한 거. 7, 8, 9, 5가 기타 잡다한 거. 얘네들은 3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경쟁 행위는 5년이에요. 5년. 단순한 기입니다. 5년이에요. 그리고 4호는 없어요. 4호는 없어요. 3호도 없다고 써놨는데 뭐 하여튼 3호, 4호는 없어요. 3호, 4호는 없어요. 근데 3호는요. 제척기간이 의미가 없거든요. 심판 청구 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불사용하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사용하고 있는 중에 해야 됩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면 그냥 3, 4호는 없어요. 특히 4호는 뭐 없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4호는 뭐 없다. 심판 청구 취소사유 소멸되는 경우는요. 4호나 6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4호 이전 규정 위반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청장님 허가 받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아 빨리 저 업무 넘길게요. 아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줄게요. 이러면 취소당하지 않아요. 얼른 저 사태 수습하면은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취소 그냥 당해버립니다. 심판 청구 후에 사유 소멸되면 취소 당해버립니다. 다음 불사용 취소 심판 특유 쟁점 지정 상품별로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지정 상품별로 했을 때 여러 개 하면 불이익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쓰고 있으면 다 취소가 안 되거든요. 지정 상품별로 취소 심판할 수 있고 지정 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 사실 입증하면 다 취소가 안 됩니다. 다 취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등록본부 등록된 자 통지는요. 상표권 중론 라인들은 통지를 해줘요. 이거 특허도 마찬가지거든. 특허도 무무무 있잖아. 존무, 정무, 유특무, 특무, 존무, 정무. 무무무 라인들이 무효심판 당하면요. 등록본부에 등록된 자들을 통지해줍니다. 걔네들 보고요. 야 이거 특허권 날라가면 니들도 다 죽기 때문에 보조 참가해라. 이거 알려주려고 통지해줘. 이거 중론 라인들. 상치, 무무무. 상치, 무무무. 취소, 무무무. 중론 라인들이거든. 취소, 무무무. 그럼 등록본부에 등록된 자들을 통지해줘서 야야 들어오려면 보호 참가해. 이거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보호참가하려면 상표권자 도와줘. 보호참가 유도하려고 통지해주는 라인이다. 특허도 똑같아요. 죽는 심판들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죽는 심판들은 알려줘요. 왜냐면 특허권 죽으면 밑에 애들 다 죽거든요. 상표권 죽으면 밑에 애들 다 죽거든요. 취소 심판은 장려후 있습니다. 무효 심판은 후발적 무효사유 제어하고 소급표고요. 취소 심판은 장려후 있어요. 근데 이 장려후가 3호 같은 경우 어느 때부터 죽일지가 애매했어요. 심판 청구일부터 죽여버리고요. 그 외는 그때부터 죽여버립니다. 확정됐을 때부터 죽여버려요. 얘는 심판 청구일부터 죽여버립니다. 좋았어. 이거 단순 암기였습니다. 거의 100만%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상표 요 무효 심판도 단순 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하고 재심 특허법원 해서 챕터 7 끝내겠습니다.